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가수 박미 씨 아세요? 예, 부동산 부자로 유명한 가수 박미 씨가 낸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 멘토기도 해요. 여자로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려진 분이나 작가님들 중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전 세계 곳곳에 부동산이 또 있고 부동산 경험이 무려 40년이나 되고 흑수저 출신이었다가 부자가 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블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이분 블로그를. 항상 되게 진솔하시고 뭔가 짧지만 굵은 그런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고 그래 제가 댓글을 이제 가끔 달고 싶었는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거든요. 유튜브 채널, 블로그 다 댓글이 좀 막혀 있어서 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좋다. 생각보다 너무 좋다. 연예인이 쓴 책치고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시 40년의 내공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니라 막 전 세계를 투자한 그런 내공이 정말 다르구나. 그걸 느꼈고요. 정말 재밌었고 이 책을 읽으니까 당장 그런 지역에 가고 싶었고 너무나 많은 걸 담아주셔가지고 제가 막 오늘 리뷰를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분은 첫 번째 책으로 종잣돈 700만 원으로 부동산 200억 만들기라는 책을 냈대요. 근데 그 책은 초보자를 위한 책이었고 이번에는 내공이 모두 담긴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뭐 비자 발급, 해외 투자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뭐 용어, 한국과 미국의 다른 주거 형태, 뉴욕, LA, 마이애미, 하와이의 지역 정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까지 다 진짜 지역 분석까지 다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진짜 너무나 많은 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의 원칙. 자, 이분이 투자를 망하지 않고 돈을 계속 벌 수 있었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전문가의 말보다 일단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은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든 전문가의 말을 참고만 할 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만의 확고한 투자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는 좋은 물건 있으면 지가 하지 남을 주지 않아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잘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박미 씨도 그거를 강조하셨어요. 자, 2000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이 트럼프 플레이스였대요. 트럼프가 개발한 곳이었어요. 강이 보이는 허드슨 강이 보이는 로열층을 32만 달러에 매입했고 지금은 100만에서 13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1억 1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이 가격으로 이처럼 완벽한 매물을 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부동산 시세가 그만큼 터무니없이 비싸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자, 이 트럼프 플레이스의 이 집이 몇 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한 11억, 15억인데 완벽한 입지에 허드슨 강이 보이는 이분은 서울은 좀 비싸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외에서 부동산을 산 후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해외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심지어 무비자로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편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해외 투자하기 위한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외 투자를 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그냥 투자의 원칙 같은 거 위주로 오늘 얘기해 볼게요. 자, 비싼 렌트비를 내는 것보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 그렇게 해외에 나가면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임대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이 있으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해외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꼭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정임대소득 3%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이 확고해요. 3%. 미국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과 우리나라 다른 점은요. 보증금이 없어요. 렌트 보증금. 그 사람의 신용과 선불금을 근거로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겠죠. 대출을 받고요. 우리나라처럼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좀 줄이는 건 어렵다. 자, 해외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부동산 투자는 권장하지 않는 편이다. 달러가 아닌 베트남 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회수한다 해도 수익면에서 아무래도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화폐의 가치, 환율의 변동 이런 거 생각해야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달러가 막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중국, 동남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보다는 어떤 신흥국을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 이런 국가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부자들은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일까? 반드시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발생할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는 거죠. 리스크를. 이분이 방콕, 푸켓, 치앙마이, 코사무이 등 태국에서 머물면서 부동산 투자처를 물색해 봤는데 자기가 봤더니 동남아는 향후 10년, 20년 사이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실감을 했대요. 법적인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투자금 자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저도 방콕에 갔을 때 부동산을 막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가격은 물론 저렴하고 확실히 저렴하죠. 월세 수익률도 나오고.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절차가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좋다 이러고 왔죠. 자, 그래서 안정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처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강남의 메카인 청담, 압구정 아파트들이 재건축된다면 현재 50억, 70억 원인 한강뷰의 가격이 100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강남에 오래 사셨고 강남도 투자를 했고 가지고 있으시대요. 나는 다른 나라는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 꼭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을 미리 리스트업한다. 부동산 중개업자, 현재 변호사, 유학원 원장, 여행사 직원 등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누구보다 현지 부동산의 시세부터 학군 관련 부동산 관망세, 지역의 맛집과 쇼핑 정보 등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취재원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말한 거 이거 되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갈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꼼꼼히 얻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대요. 영어 못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수 이소은을 되게 좋아하니까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소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자, 가수 박미 씨는 정말 흑수저 출신이고 너무너무 가난했고 어렸을 때 방 2개짜리에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방 한 칸에만 살 정도로 가난했대요. 돈을 엄청나게 안 쓰고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방송국까지 걸어 다니고 1억을 모으기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5,000원짜리 옷을 입고 다녔대요. 연예인인데 여잔데 그렇게 3년 만에 1억 원을 모았다.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모으면 되게 이게 중요한 목돈이에요. 그래서 뭐 가계부를 써라 이런 이야기도 이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부동산을 살 때 아파트건 오피스텔이건 빌라건 최초 분양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걸 보고 얼마나 올랐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를 가늠한대요. 예를 들면 2배, 3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맨하튼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최대 10%에서 15%, 외곽의 경우에는 30%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로케이션이 좋다면 큰 폭락을 겪지 않는다. 현재 미국 부동산은 떨어진 20%에서 30% 정도 회복해 오히려 10% 오른 상태다. 금융위기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을 헐값에 내놓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때가 바로 내게 기회였다. 그러니까 가수 박미 씨한테는 기회였던 거죠. 한국에서 IMF를 겪으면서 이 시장의 생리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마이애미의 콘도를 시세보다 40%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내가 볼 때 이러한 기회가 조만간 곧 다시 찾아올 것이고 이번에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 잘 투자를 공부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3%의 수익률이 나면 꽤 괜찮은 부동산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대비 수익률이 3%가 안 됐을 때는 미련 없이 팔아버리는 이런 원칙으로 사고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월세 수익률 원칙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제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맨 뒤에 월세 수익률 표를 넣었어요. 왜? 월세는 하나 봐야 될 지표니까. 같은 값이면 월세가 비싼 아파트가 좋겠죠. 자, 외곽보다는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외곽 지역은 앞으로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지금 3기 신도시 이야기로 난리죠. 자, 3기 신도시 어디에 들어와요? 서울 중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들어오죠. 그런 지역이 지금 팔고 나오기 쉽지 않을까봐 막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00년 정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뉴욕 맨하튼의 어퍼 웨스트 지역에 트럼프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링컨 센터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물 50개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허드스강 옆 웨스트 지역에 쓸모없는 공장지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도 지어 맨해튼에 큰 혜택을 베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대요. 대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주고 크게 얻는 거예요. 공장지대를 공원으로 하고 학교도 짓는다고 내 돈으로. 대신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 강 옆에. 건축 허가를 받아냈어요. 이런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대신에 층수를 올리거나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52번가에서 82번가까지래요. 여기가 쫙 라인이 트럼프 플레이스가 된 거죠. 지금 대통령도 하고 있고요. 이 협상을 정말 잘합니다. 자, 악질 박미 이 책을 쓰신 가수 박미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투자 원칙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팔 때를 고려하라. 이거는 제가 쓴 책에 더도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팔 때 고려하는 거. 팔 때가 상상이 안 돼요. 언제 팔아야 될지, 얼마면 팔아야 될지 기준이 없으면 그런 부동산은 사면 안 되죠. 두 번째, 위치와 관리 상태가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라. 세 번째, 최초 분양가를 반드시 확인하라. 네 번째, 다음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남겨둬라. 내가 머리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말라.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자를 잘 활용하라.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매일 출석 도장을 받듯이 중개소를 방문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편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여섯째, 금리와 경기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일곱째, 인터넷 사이트를 맹신하지 말라. 여덟 번째, 구매 의사가 있다면 몇 번이든 해당 지역을 찾아가라. 아홉째, 저 아홉째 별표 좀 할게요. 이것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가격을 깎지 마라. 진짜 여러분 진짜 좋은 물건이요. 진짜 A급에 정말 구하기 힘든 물건은요. 가격 괜히 깎다가 서로 감정 상해서 계약이 무산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는 안 깎아도 사겠다는 마음 먹고 이런 거는 이렇게 깎는 척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진짜 좋은 물건 살 때는 상대방이 올리지만 않고 아니면 막 안 팔겠다고만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째, 부동산의 환금성을 염두에 두어라. 시골에 있는 야산보다는 서울의 오피스텔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더 잘 팔리겠어요? 시골의 야산은 주인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죽기 전에 겨우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난 항상 부동산을 팔고 나면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는데 이는 내가 세운 규칙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규칙, 원칙을 제가 지금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저한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신 분의 노하우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 미천으로 사용하거나 막 써버리게 된다. 갑자기 누가 빌려달라고 하고 가족 중에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야 돼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검소하게 계속 살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더 부자가 되겠죠. 부동산의 가치가 등락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있다면 사실상 작은 규모의 부동산들이 사고 파는 재미를 느끼기가 좋고 수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규모가 재미가 있고 수익을 남기는 데 재미가 있다. 이게 뭐냐면 소액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다. 이런 느낌도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오르는 부동산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도로 폭이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길이 폭이 10m 이상 돼야 되고 좁은 길이라도 최소 6m 이상은 돼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가 어렵다. 나는 부동산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큰 역점을 두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는 일이 드물다. 자, 여러분은 부동산을 살 때 얼마나 조사하고 얼마나 공부하세요? 그 지역 얼마나 분석하세요? 오랜 시간 조사를 해왔던 물건을 선택한대요.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나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오랜 동안 보며 신중히 매입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아니 며칠 보고서 살지 말지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 보면은 사이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해외 부동산 검색을 위한 막 정보 사이트 막 이런 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해외 부동산 관심 있으시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많은 지역을 봤는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역을 하나 언급해 볼게요. 왜냐면 전 세계 지역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해봤습니다. 맨해튼의 업타운. 어퍼 웨스트는 새롭게 시작하는 맨해튼의 신도시다. 신도시 별표. 맨하튼이 되게 비싼 동네인데 그곳의 신도시다. 새 거다. 새로운 건물과 콘도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뉴욕의 핵심인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별표. 저는 이거 보면서 여기 사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 군데만 투자할 수 있다면 맨하튼의 신도시 어퍼 웨스트. 뉴욕 핵심인 30, 40대 젊은 부부. 그럼 이 사람들이 미래에도 구매력이 굉장히 있고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새 것이고 100% 여기다 몰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도 않고 이런 책을 통해서 40년을 투자한 사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LA에는 부동산으로 인기를 끄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런 곳이 있대요. 플러턴, 애너하임, 어바인, 허팅턴 비치, 라구나 비치 등 오렌지 카운티라고 불리는 곳에 한국인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학군이 좋은가 봐요. 저 아는 분이 여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한번 줄을 쳐봤습니다. 아, 오렌지 카운티가 이런 곳이구나.
자, 오래된 집인 만큼 맨해튼의 코업 같은 경우에는 코업은 이제 주택 유형의 한 종류예요. 코업은 오래됐지만 입지가 되게 좋대요.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입주민 심사단의 심사를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이 사람을 두고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지 심사를 해야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팔 때도 살 때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싸대요. 세금이 싸고 3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관리도 잘 돼 있대요. 입지고 최상이고. 만약 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신용이 좋아 코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뉴욕에서는 아파트보다 코업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또 코업 별표. 이렇게 저는 발췌독을 잘합니다. 뉴욕 부동산 이야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얘기해볼게요. 뉴욕은 유태인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유태인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유대인이 부를 막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대요. 애누리가 가능하다. 절대 애누리가 없을 것 같은 미국에서도 매매가의 10% 정도는 깎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 주말판 광고면에서 중개업자들이 관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가 부동산 매물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국은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의 부동산 1031 교환세법에 따라 부동산 매각 후 매각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그러니까 2억짜리를 팔고 3억짜리를 살 경우, 내가 돈을 더 보태서 다시 바로 살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해준다. 넘겨준다는 거야, 나중으로. 이때는 대신에 180일 이내로 팔았다가 사야 돼요.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내가 살면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환세법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이게 나오죠. 자기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부동산을 사면 좋을까? 그런 꿀팁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투자 시기는 경기 사이클이 대체로 둔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떨어진 때다. 그러니까 막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좀 미지근하니 살짝 떨어질 때.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내가 가진 부동산을 높은 값에 팔았다고 해도 그 돈으로 다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즉 내가 판 부동산과 똑같은 비율로 오른 부동산을 산다면 그 부동산 투자는 결국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내가 지금 3억으로 4억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4억에서 5억이 된 부동산이 있어. 뭐 좀 비율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로 옮겨갔을 때 같이 오른 걸 같은 동네를 사면은 거래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로컬과 익스프레스 이 두 전철이 다니는 곳을 선택하라라고 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9.11 테러로 무너져버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과 로어 맨하튼은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그라운드 제로 재개발 지역을 주목하라. 여기에 좋은 센터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환율도 체크하라, 가계부를 써라,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해외 투자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 절차 이런 것도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지금 당장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투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면 전 세계 어딘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그런 원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박미의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책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책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